새정년 내부 사정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선대위 카드를 내고 본인은 맹목상의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대표. 어제 그렇게 승부수를 나름 땡겼죠. 그런데 김한길, 박지원 등 지금 비주류 측의 수장급들이 보내는 반응은 지극히 냉소적입니다. 자, 본인이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대표직을 유지한 채 인재 영입이나 일상적 당무 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천 작업을 다 끝내놓고 퇴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상한 것은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첫 주에는 안 의원 측에 합류자가 의원 3명밖에 안 되고 또 새정년 내부가 성공적으로 내부를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표와 친노 측에서는 당직을 친노 강경파로 대처하고 물갈이 혁신 공천을 하겠다면서 오히려 엄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렇게 가다가는 당이 쪼개질 일인데 겉으로만 저러고 뒤로는 수습책을 제안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철, 임내헌, 그리고 뭐 권은희도 곧 나간다. 이러면서 광주 지역 의원들은 거의 다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또 주성용 최고위원도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우스운 것은요. 지금 나가기 위해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곧 나가겠다고 언론에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김한길 의원 측도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 탈당하면 탈당하는 거고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히면 되고 탈당하기 전까지는 탈당해서 탈당했다고 보여줘야지. 그냥 내가 탈당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뉴스 기사거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행태로든 문재인 친노 측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이게 또 과거에는 보면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가 10명이 한꺼번에 기자회견하고 나가는데 지금 그런 양상이 아니라 2, 3일씩 하루 이틀씩 사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탈당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중진급들이 나도 탈당할 예정이다라고 백업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당 내부와 탈당한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자기들끼리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남에 하고 전남에 한 다음에 수도권에 가는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이 좀 다른 부분은요. 전북은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지자체 선거를 치렀을 때 전북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이 전북에서 하나 당선되었고 또 2004년 탄핵 총선에서도 전북은 11석 모두를 열린우리당에 모아줬는데 전남에서는 13석 중 6석을 새천년 민주당이나 무소속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친노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광주 전남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전북은 그래도 친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이다. 이런 어떤 정서의 차이가 호남이라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전북에서는 어쨌든 아직도 노무현 이름이라는 것이 통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 며칠 전에 전북 순창에 응거 중인 정동영 전 대표를 찾아가 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설득한 부분도 일단 전북의 불을 갖다가 끄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이라고 같이 부르기에는 광주 전남과 전북 간에는 매우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번에 문안박 연대에서 다 세 사람이 PK다 해서 냉소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전북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파들이 결국 광주에서 1단계, 전남에서 2단계,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3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이 탈당파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 조기 선대위를 통해 가지고 당을 접수하겠죠. 그 접수도 선대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비대위가 돼서 비대위 이후에 선대위를 맡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지도부가 없으니까 비대위를 꾸리고 비대위가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양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비주류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공천까지도 장악하고 선대위도 자기들 생각대로 꾸리고 그런 다음에 나가 있는 안철수 의원하고 합치자라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도 안 한다면 명분이 축적이 충분히 되었죠. 자, 여기서 쉽사리 뛰어나가면 야권 분열을 시키는 장본인이다. 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갔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밖에서 새정년을 상대로 새정년은 혁신이나 부패 척결을 못하는 정당이라 비판을 하고 또 안에서 김한길 의원 등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형식을 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신당 흐름의 주축은 작년에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또 박주선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신당 흐름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의원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고요. 신당 논의에서 김민석 전 의원 또 박준영 전 지사가 한다는 정당들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당의 흐름이요. 구, 동교동, 호남 정서를 가진 신당을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을 막고 안철수 의원의 신당 흐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당 흐름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교동계 지금은 새도 별로 없지만 어쨌거나 상징적으로라도 동교동계의 입장이 현저히 약화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반친노 투쟁 전선에서요. 자, 동교동계의 사실상 수장이거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박주선, 그 다음에 주성용, 박지원 의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매우 취약합니다. 주성용 의원도 곧바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때 안철수 의원이 왜 하필이면 부패 척결을 주장을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런 법적인 문제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재판을 남겨놓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박지원 의원을 겨냥을 해서 운신을 좁히기 위한 부분으로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이런 문제가 없다면 탈당을 해서 동교동, 광주 정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당에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천정배 등과 만나서 또 박주선도 결합시켜서 나머지 야권 출신 신당 추진체들을 다 결집시켜서 그러니까 DJ를 개성하는 동교동계의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운신을 폭을 좁히기 위해서 부패 척결을 내세운 겁니다. 부패한 인사와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새정년에 남아있으면 친노는 박지원 의원을 안철수 의원 측에서 부패한 정당이라고 이쪽을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천을 줄 수 없을 거고 박지원 의원이 뛰쳐나가더라도 안철수 의원 당에 갈 수도 없고 또 박지원 의원 주변에 사람도 안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지원 의원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박지원 의원 고립을 노리느냐? 이것은 결국은 신당을 박지원 주도가 아닌 그 동교동계 주도가 아닌 안철수 그리고 개헌 주도 세력들의 주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 명확한 부분입니다. 일정하게 여권 세력도 합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 하면 결국 문재인 대표는 물러날 거냐? 저는 문재인 대표나 친노의 속성으로 보면 여기서 물러나면 친노가 아니죠. 친노는 친노답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친노나 문재인 대표는 나갈 사람은 다 나가라고 하고 그야말로 혁신 물갈이 공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보성을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색깔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운동권도 다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정의당과 통합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철수 신당과 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답답한 부분은 안철수 의원 측은 당 안팎에서 문재인 의원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면서 매우 문제의 핵심을 잘 읽고 계획대로 그랜드 플랜대로 차곡차곡 진행시키는 데 반해서 친노나 문재인 대표 측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연 뭐 막을 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 끝난다면 이것은 친노가 백기투항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친노는 백기투항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당에 40% 50%까지는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잔류한 사람들이 어떻게 당을 건설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실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해서 공격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심을 해야 될 건데요. 전략이 없어요. 참, 내가 친노하고 별로 사이는 안 좋습니다만은 친노가 하는 꼴을 보면 참, 당 내부에서 선거할 때는 귀신같이 이기는데 그 다음 조금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뭔지 해석 불가한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싸움은 한마디로 야당의 주요 세력을 교체시켜가지고 정치판에 정계 개편이라는 새 판을 총선을 전후해서 짜자라는 그런 거대한 의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 안철수와 김한길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박지원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구도도 들어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 선택의 카드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자꾸 찔끔찔끔 내놓다가 스타일 다 구기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친노는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세력들만 모은 채 마이웨이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당하고 옳은 태도라고 봅니다. 이것이 뭘 떼준다고 수습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다. 그것이 제가 보는 지금 야권 분열의 양상입니다.